복습하면서 수업 시작할게요. 우리 지난주에 태양계 배웠었죠. 태양계는 태양과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천체,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까지를 태양계라고 하고요. 그 태양계는 당연히 태양 중심에 있습니다. 자, 스스로 빛을 내는 유일한 천체인 태양 중심으로 태양계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 주위를 공전하는 게 행성. 행성은 궤도 주변의 다른 천체들의 지배적 지위를 갖는 것이 행성의 특징이고요. 모양이 둥급니다. 모양 둥근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소행성은 모양이 불규칙할 겁니다. 외소행성은 모양이 둥글지만 행성에 비해 작고 그 다음에 지배적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명왕성은 행성이었지만 지금은 행성에서 퇴출당했죠. 그래서 외소행성으로 분류됐고요. 소행성은 모양이 불규칙하고 크기가 다양합니다. 주로 화성과 목성 사이에 이렇게 띠를 이루면서 태양 중심을 공전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얘도 태양 중심 공전, 얘도 태양 중심 공전, 얘도 태양 중심 공전이죠. 자, 그 다음에 태양 중심을 공전하지 않는 애가 위성입니다. 위성은 행성을 중심으로 공전하죠. 행성의 위성은 다양합니다. 자, 그 다음 해성은 얼음과 먼지로 이루어져 있다. 궤도가 동그랗지 않다 그랬습니다. 태양 중심으로 도는 건 맞는데 지구가 이렇게 돈다면 해성은 이렇게 타원으로 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한다? 오래 걸린다. 이렇게 해서 오래 걸린다. 한 바퀴 도는데 되게 오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태양 근처로 오면 뭐 한다? 꼬리가 생긴다. 태양풍의 영향으로 먼지나 얼음이 녹아서 생기는 꼬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 기억납니까? 자, 그래서 행성에 대한 설명을 쭉 했었죠. 자, 대기가 거의 없어. 달이랑 특징이 비슷하다고 했던 게 수성입니다. 수성도 대기가 없고 달도 대기가 없어요. 그래서 낮과 밤의 온도차가 매우 크고 운석 구덩이가 많아. 운석이 많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떨어져서 구덩이가 생겨도 사라지지 않는 게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달이랑 지구랑 비교하면 운석이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운석을 떨어진다는 표현보다는 운석을 잡아당기는 건 누가 더 많이 당기겠습니까? 지구랑 달 중에 지구가 더 많이 당길 거 아니야. 중력이 더 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석 구덩이가 달보다 적은 이유는 일단 대기로 들어오면 타죠. 대부분은 타서 사라져. 운석이 들어와서 사라져요. 그래서 그걸 별똥별이라 부르는 거고, 근데 떨어지는 애들이 없진 않죠. 쭉 해서 쭉 떨어진 구덩이가 생길 겁니다. 생겨도 비 내리고 눈 내리고 바람 불고 저런 날씨에서 요만한 구덩이 없어지는 건 얼마 안 걸리죠. 그쵸? 그래서 사라지는 겁니다. 구덩이가 생겨도 없어져. 근데 달은 한 번 생기면 안 없어져. 거기에 운석이 또 떨어져서 구덩이가 생겨도 이 구덩이는 남아있어야지. 그쵸?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고 크기가 가장 작습니다. 조그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까요? 수성이 뜨겁게요? 금성이 뜨겁게요? 수성이 태양에 더 가까운데? 그래도 여기 특징에 써있죠. 매우 높습니다. 왜?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 때문에 온난화가 심해지는 거야. 지구온난화. 지금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서 뭐 큰일 났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지금 지구의 대기의 이산화탄소의 퍼센트가 보통 0.03에서 0.04%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이 지구온난화의 주범. 근데 뭐예요?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훨씬 더 온실효과가 크게 일어나고 지구온난화가 심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 안 되지. 금성온난화가 심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표면 온도가 매우 높고 표면 온도가 너무 높아서 기압도 높아요. 압력도 높고 인간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죠. 크기와 질량이 지구랑 비슷하고요. 엄청 밝게 보입니다. 별보다 밝게 보여요. 그래서 뭐예요? 초저녁에 뭐 7시, 6시쯤에 밖에 나가서 금성을 찾으면 날씨 맑은 날 금성은 잘 보입니다. 그 앱 알죠? 앱. 그 별 이름 뭔지 알려주는 앱 같은 거. 별 푸시는 앱은 그런 앱 보시면 훨씬 더 빠르게 찾을 수 있고요. GPS로 찾는 거니까. 아니면 그냥 봐도 이렇게 둘러봐도 날씨 좋은 날 둘러보면 아 저게 금성이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다른 별에 비해 유독 밝은 잘 보이는 별이 하나 있어요. 보통 그게 금성입니다. 근데 잘 안 보이시나요? 날씨 맑을 때. 잘 보여요. 근데 그냥 빛나는 별로만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별로 보이는데 별들이랑 독보적으로 아 제가 선생님이 말하던 금성이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밝아. 그러니까 다른 별이랑 차별화돼 있죠. 차별. 목성은 봐봤는데 목성은 망원경으로 보지 않는 이상 목성이 목성인가 보다 할 수가 없어. 스페이스 센터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화성은 좀 보여요. 화성은 저기쯤에 화성이 있다. 그러니까 화성의 위치만 잡으면 다른 별들이랑 구별할 수는 있습니다. 그 빨가니까요. 토성도 봐봤는데 토성도 잘 보여. 토성은 목성은 왜 잘 안 보지? 토성은 저 현미경이란다. 핸드폰 확대해도 토성은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징적이어서 그래. 특징적이어서 토성은 딱 그 핸드폰으로만 찍어도 고리가 느낌이 삽니다. 고리가 그만큼 뚜렷해요. 그래서 그렇고 자 그다음 지구 보겠습니다. 지구는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대기, 표면의 액체 상태, 물, 다양한 생명체 살고 있습니다. 물이 있어요. 물. 자, 그 중요한 건 액체 상태에 물이 있는 겁니다. 액체 상태 물. 고체 상태 물은 다른 곳에도 있어요. 얼음은 다른 데도 있지만 우리가 지구에서 뭐예요? 지구의 생명체가 살게 된 생명체가 처음 만들어진 곳이 물, 액체 상태 물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구인들은 어쩔 수 없이 물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 연구할 때도 물이 있냐 없냐 되게 중요시해요. 화성으로 가서 화성 표피에 얼음을 가져와서 연구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건 다 해봤어요. 화성은 가봤어요. 인간이 가보지 않았지. 그러면 물 부족 국가에다가 화성에서 얼음을 채취해와서 물을 만드는 자, 물 오염만 안 시키면 돼요. 화성에서 안 갖고 와도 물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나중에 생기니까 뭐 나중에 그럴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물 부족 국가 나라들이 그러니까 뭐 화성에서 갖고 올 거 아니라 그냥 물 많은 데서 전달해도 되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물 부족 국가지. 그렇게 따지면 그 막 TV에서 여기 이 학생들은 물이 없어서 뭐 1km, 3km를 걸어가서 들어봐. 3km를 걸어가서 물을 길어옵니다 라고 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 우리나라보다 비 많이 와요. 비가 안 와서 물이 없는 게 아니야. 수도관 설비가 잘 안 돼 있는 거죠. 수도관 설비. 그러니까 수도관 설비가 안 돼 있고 정화시설이 잘 안 돼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쓸 물이 없는 거지 물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나라 돈이 없으니까 나라 가난하니까 그런 정비 사업이 잘 안 돼서 물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가 안 오는 그 사막같이 비가 안 오는 게 사막도 비가 아예 안 오진 않지만 어차피 사막에 사람들이 안 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어쨌든 물 중요하고 액체 상태 물 중요하고 그다음 화성에는 극관이라고 하는 하얀 부분이 있는데 요게 극지방에 얼음과 드라이 아이스로 이루어진
흔적, 흰색 극관이고 얘가 뭐한다? 여름엔 작아지고 겨울엔 커지면서 계절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래서 화성도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서요. 계절이 생겨요. 그래서 그 여름, 겨울에 극관의 크기가 달라지고 표면이 붉게 보입니다. 이거 왜 붉게 보인다 그랬어요? 왜냐면은 그 미세먼지가 산, 화, 설이 많기 때문에. 그 산화철이 뭐냐면요. 녹슨철입니다. 녹슨철. 우리 철 녹슬면 그 녹슬면 이렇게 막 갈색하고 빨간색, 갈색 섞은 색깔 나잖아요. 그 색깔의 성분이 화성 표면에 많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붉은 느낌이 나는 거고요. 과거에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고 그때 물에 생명체도 살았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예상이지만 그래서 그때는 있었지만 지금 현대 환경이 그렇지 못해서 물이 없다라고 물도 없고 생명체도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화성까지 여기까지가 뭐예요? 지구형 행성이라는 겁니다. 지구형 행성. 이렇게 분류할 거예요. 지구형 행성의 특징은 뭐냐면 표면이 암석이야. 그러니까 지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성을 가든 금성을 가든 지구 화성을 가든 우리는 표면에 쓸 수 있는 거죠. 우리 지구에서 서 있는 것처럼 서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특징이 작아요. 누구에 비해서? 뒤에 배울 목성형 행성에 비해 작아. 크기가 작아. 그럼 질량도 어떻게 했어요? 가볍겠죠. 크기가 작고 질량이 가벼워. 그 대신 밀도가 큽니다. 밀도가 뭐냐면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예요.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질량이 밀도기 때문에 이렇게 꽉 합쳐져 그 목성형 행성은 기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체로.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지구형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구형 행성이 훨씬 크다는 거고요. 그래서 목성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목성은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고 표면에 나란한 줄무늬가 있고 대기의 소용돌인 대적점이 나타납니다. 이게 옛날부터 있었고요. 옛날엔 진짜 점인 줄 알았어. 점. 그러니까 목성이 기체인지도 몰랐던 시절에 그냥 저런 무늬가 하나 있구나 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 기술이 발달하고 만원경이 발전하면서 보니까 이게 소용돌이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라진 적은 없지만 얘는 소용돌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목성형 행성들은 모두 고리를 갖습니다. 고리를 가져요. 고리를 갖는데 이거 아니지. 고리를 갖는데 뭐 하는 거예요? 희미해서 토성 빼곤 잘 안 보이는 거야. 하지만 다 희미한 고리가 있습니다. 토성만 크고 뚜렷하고 아름다운 고리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목성은 매우 큽니다. 태양계 행성 중 가장 큰 게 목성. 기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볍겠죠? 아니요, 무겁습니다. 기체로 이루어져 있지만 워낙 크고 그러니까 기체가 많기 때문에 무거워요. 지구형 행성에 비해 무겁습니다. 자, 토성도 주로 수소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고 얘도 줄무늬가 있고 얘의 특징은 얼음과 암석으로 이루어진 뚜렷한 고리. 그 다음 밀도가 작아요. 매우 작아서 물보다 밀도가 작을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토성을 잡아다가 토성을 물 위에 띄우면 물에 뜰 거다.
잡지도 못하겠지만 어쨌든 띄우면 뜰 거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색깔이 조금 달라요. 천왕성, 해왕성은 청록색을 띠고 있습니다. 메테인 때문에 그런데요. 그 다음에 자전축의 궤도면과 나란하다. 지금 보시면 내가 그릴 때 고리 그릴 때 어떻게 했어요? 얘네는 이렇게 그렸는데 얘만 이렇게 세로로 그렸죠. 얘는 실제로 자전축이 누워있기 때문에 이렇게 놉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누워서 도는. 우리 지구 기준으로 하면 누워있는 거지, 누워있는 거. 주변이 그거랑 상관없죠. 중력은 핵 가운데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네. 낮과 밤에 문제가 생기겠지, 낮과 밤에. 무슨 봐봐. 우리가 세로로 돌면 태양이 이거 있고, 그러니까 이걸로 그려볼까요? 태양이 여기 있는데 세로로 돌면 이렇게 해서 돌면 이렇게 한 바퀴 돌 때마다 낮 밤이 반복되겠죠. 여기가 낮이고 얘가 밤이고 우리가 이러잖아요. 근데 천왕성은 이렇게 돌면 여긴 계속 낮이고 여긴 계속 밤인 상황이 생기겠죠. 이렇게 돌면 계속 얘는 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계속 낮이고 반대편은 계속 밤이. 저는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요. 돌면은 여기랑 여기. 근데 기울어졌잖아, 기울어졌지. 아 그래서 너 그거 알아요? 그 이름이 뭐지? 그 저 위쪽 극지방 쪽으로 가면요, 그 1년 중에 해가 지지 않는 시간이 생겨. 백야.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났어. 백야 같은 게 생기죠. 그게 요 기울어진 요 부분에서, 그러니까 1년 내내 해가 안 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도는 상황에서 그렇게 생기죠. 그런 상황이 생길 거야. 얘도 뭐 이렇게 돌면 여기서 여기 요 꼭지 부분은 계속 낮이어도 요 가세 사이드는 뭐 낮과 밤이 반복될 수도 있고, 그쵸? 어쨌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해왕성은 대흑점이라는 게 있고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행성 설명 한번 다시 쭉 했고요. 이제 분류하는 거 보겠습니다. 태양계 행성 분류 보시면 행성을 지구형 행성이랑 목성형 행성으로 분류할 건데요. 지구형 행성의 특징 아까도 잠깐 했죠. 작습니다. 질량도 작고 반지름도 작고 표면에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행성들 수금지화라고 하고요. 목토천의 뒷부분 애들은요, 질량과 반지름이 크고 표면에 기체로 이루어진 행성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헷갈리지 마세요.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왠지 가볍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워낙 크기 때문에 결국 무겁다. 그래서 목성 행성은 목토천해 이거 질량도 크고 반지름도 크고 위성수도 많아요. 뭐 우리는 지구는 달 1개고요. 수금지 화성은 2개로 알고 있어요. 수성이랑 금성은 없고. 근데 목성은 위성이 90개가 넘습니다. 90개가 넘어요. 토성, 천왕성, 해왕성도 많습니다. 위성이 많고 고리가 다 있어요. 고리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토성은 뚜렷한 고리, 목성, 천왕성, 해왕성은 희미한 고리. 어쨌든 고리가 다 있고 단단한 표면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목성에 가면 아마도 우주선 타고 갈 테니까 우주선을 세울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착륙하긴 힘들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분류했어요. 그래서 이 표가 많이 나옵니다. 표. 지구형 행성과 목성 행성 해가지고 가로축이 반지름이고 세로축이 질량이에요. 그럼 반지름도 크고 질량도 큰 애가 목성 행성. 반지름도 작고 질량도 작은 게 지구형 행성. 이렇게. 아니면 반지름 크고 위성이 많은 게 목성 행성, 반지름도 작고 위성수도 적은 게 지구형 행성. 이런 식으로 가로축이랑 세로축 계속 바꿔가면서 어디에 목성 행성이 들어가고 어디에 토성형 행성이 지구형 행성이 들어가는지 이런 거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넘겨서 212쪽 풀게요. 저희 지금 좀 한번 끊어가지고 한번 보는 거 어때요? 자, 212쪽 빈칸 채워볼게요. 태양은 태양계 중심에 있으며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이며 태양계 안에 유일하게 빛을 내는 별입니다. 자, 그 다음 태양 중심으로 공전하며 모양이 둥글고 궤도의 궤도 주변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갖는 게 행성이고, 그 다음에 그 행성 주위를 주변에 중심으로 공전하는 천체가 위성. 자, 화성과 목성 궤도 사이에 분포하며 모양이 불규칙한 건 소행성입니다. 소행성. 그 다음에 태양 중심을 공전하고 모양도 둥글지만 행성과의 차이점은 지배적 지위를 갖지 못하는 천체 외소행성. 그래서 명왕성이 여기 속한다고 했고, 얼음과 먼지로 이루어져 있고 태양과 가까워진 꼬리가 덮리는 건 해성입니다. 타원으로 돈다 그랬죠.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 궤도로 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태양계 행성도 분류해 볼게요. 지구형 행성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요렇게가 지구형 행성이고요. 질량도 작고 반지름도 작습니다. 위성은 없거나 적고요. 고리도 없어요. 표면이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지구형 행성이라고 한다고 했죠. 목성형 행성은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여기 속하고요. 질량도 크고 반지름도 큽니다. 위성 수도 많고 고리도 있어요. 표면이 기체인 건 목성형 행성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태양계 구성 천체를 보기에서 고르겠습니다. 자, 이게 다 구성 천체잖아요. 그쵸? 근데 뭐 하래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걸 고르래요. 그러면 뭐가 빠져야 됩니까? 일단 행성은 태양 중심으로 공전하죠. 근데 위성은 어때요? 태양 중심으로 공전하는 게 아니라 행성 중심으로 공전하니까 위성 빠져야 되고, 그 다음에 소행성이랑 외소행성은 들어가야지. 맞았어요?
자,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습니다. 지구가 행성이에요. 지구는 빛을 내지 못하죠. 외소행성은 모양이 둥글지 않고 불규칙하다. 모양이 둥글지 않고 불규칙한 건 소행성이고요. 외소행성은 동그랍니다. X. 소행성은 주로 화성과 목성 궤도 분포하는 건 맞죠. O. 자, 그 다음 태양계 행성 이름과 특징을 선에 옳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수성은 태양에 제일 가깝고 크기가 작아. 수성. 대기가 없어서 일교차가 크고 운석 구덩이가 많아. 달의 특징과 비슷하다고 했고요. 금성은 주로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대기 때문에 엄청나게 뜨겁다. 그 다음에 지구에서 봤을 때 가장 밝다. 목성은요 제일 크죠. 행성 중 제일 크고요. 적도에 나란한 줄무늬가 있고 큰 특징이 대적점, 소용돌이인 대적점. 토성은 얼음과 암석으로 이루어진 뚜렷한 고리, 이게 토성의 가장 큰 특징이죠. 자, 지구형 행성을 지, 목성형 행성을 목으로 쓰겠습니다. 고리가 없어요. 지구형 행성. 상대적으로 반지름이 커요. 목성형 행성. 위성이 없거나 수가 적습니다. 위성이 없거나 수가 적은 건 지구형 행성. 기체로 이루어져 단단한 표면이 없어요. 목성형 행성. 지목. 다 맞았습니까? 자, 넘겨서 이제 태양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태양. 지금 뭐 했어요? 태양계 내에서 태양 주변에 있는 애들을 배운 거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태양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태양은 두 개로 나눌 거예요. 두 개로. 어떻게 나눌 거냐면 태양의 표면과 태양의 대기로 나눌 겁니다. 태양의 표면은 이름이 있어요. 광구라고 합니다. 광구. 밑줄. 밝게 보인 태양의 둥근 표면은 광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쳐다봤을 때 보이는 저 태양은 광구가 보이는 거죠. 광구가. 광구는 평균 온도가 6000도 정도 돼요. 6000도. 자, 근데 광구를 관측하면 이렇게 방원경으로 관측하면 이렇게 까만 점이 있어요. 그 특수 필터 이렇게 걸어서 찍는 거. 근데 마력음하고 그걸로 태양을 보면 심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찍는 거지. 맨눈으로 보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요 점들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부분이 흑점이야. 그럼 여기 왜 까맣게 보이냐? 실제로 마약 돋보기 같은 걸로 태양 보면 심한데요. 아니 뭐 잠깐 보는 걸로 실명은 되지는 않을 텐데요. 근데 진짜 운 나쁘면 잠깐 보는 걸로도 우악 할 수 있지. 눈 알이 손상 입을 수도 있어. 왜냐면 돋보기는 뭐예요? 돋보기 까만 도화지에다 돋보기 이렇게 대고 있으면 타잖아. 그러니까 빛을 모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눈동자, 특히 우리 눈동자 까만데 그거 잘못했다가 손상되면 이제 실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 여기 하얗게 칠한 부분이 흑점인데요. 그럼 얘가 왜 까맣게 보이냐? 뭐해서? 어두워서. 왜 어둡냐? 어두운 이유는 온도가 낮아서입니다. 우리가 아까 평균 온도가 몇 도라 그랬냐면 6000도라 그랬어요. 그쵸? 근데 흑점은 온도가 낮아. 그러니까 당연히 어둡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2000도나 낮습니다. 그래서 흑점은 온도가 4000도 정도 돼요. 차이가 엄청 크죠. 2000도, 4000도. 그래서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 어둡게 보인다. 당연히 수명, 크기, 모양 다양하고요. 흑점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변합니다. 개수도 달라져요. 많아졌다 적어졌다 합니다.
자, 뒤에서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요 쌀알무늬는 뭐냐면요. 요 부분을 확대한 모습이야. 그랬더니 지구에서 봤을 때 뭐라고 느낀 거예요? 마치 쌀알을 뿌려놓은 듯한 무늬다 해서 이름이 쌀알무늬입니다. 그럼 쌀알무늬는 왜 생기냐? 지금 쌀알무늬가 왜 이렇게 보이는 거냐면 지금 이 무늬가 왜 생기는 거냐면 요 부분은 밝고 그쵸? 그 옆에 부분은 어둡고 다시 그 앞에 부분은 밝고 또 여기가 부분은 어둡고 이게 밝고 어둡고가 반복되면서 마치 쌀알을 뿌린 것 같은 모양이 되는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다 그림을 그려봅시다. 태양도 핵이 있어요. 지구의 핵처럼 태양도 핵이 있습니다. 그냥 가운데 있는 걸 다 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핵이 있어요. 그럼 핵이 더 뜨거워. 태양도 안으로 들어갈수록 뜨거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디가 더 뜨거워요? 핵이랑 제일 가까운 여기가 제일 뜨겁겠죠. 근데 태양이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체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럼 뜨거워진 기체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차가운 얘는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빈 공간 채워서 돌아. 이게 대륙. 지구에서도 일어납니다. 지구의 대기에서 일어나죠.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 추우면 이쪽으로 옮겨. 여기가 또 따뜻해. 여기 제 고정. 그럼 패드 입어요. 자, 그래서 대류가 일어납니다. 대류가 일어나니까 자 봐봐. 여기 따뜻해서 올라온 부분이 더 밝고 차가워서 떨어지는 부분이 어두워서 밝고 어둡고가 반복되니까 뭐한다? 쌀알 무늬처럼 보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구에 나타나는 태양 표면에 나타나는 현상은 쌀알 무늬와 흑적 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림이 있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기체는 뜨거워서 상승하는 기체는 밝고 차가워서 하강하는 기체들은 어두우니까 밝고 어둡고가 반복되는 거고 흑점 얘기가 뒤에 나올 거예요. 뒤에서 다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광구 말고 대기를 얘기할 건데요. 대기는 지금 현재 태양의 대기는 맨눈으로 안 보여. 안 보여. 왜 안 보여? 광구가 너무 밝아서. 평소에는 광구가 너무 밝으니까 대기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안 보여? 광구가 너무 밝아서. 평소에는 광구가 너무 밝으니까 대기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언제 볼 수 있냐면 달이 광구를 완전히 가려서 대기 일식이 되면 그러면 태양의 대기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개기 일식을 보기가 힘들어요. 한번 볼 수 있잖아요. 한 600년쯤 뒤에. 제 손으로는 나중에 곧 안 나오는데 강남 쪽에 어디서 볼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해요. 왜냐면 개기일식은 모든 곳에서 다 보이는 게 아니라 태양이 있으면 태양 있잖아요. 그리고 지구 그리고 달이 가리면서 태양을 가리면서 일식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부분 일식은 볼 수 있어요. 부분 일식은 볼 수 있는데 달은 조그맣고 태양은 크잖아요. 물론 달이 가까워서 태양을 가리는 거지만 그래서 완벽하게 가려지는 요 부분에서만 이렇게 띠처럼 지구에서 요 부분만 개기일식이 일어나고 그 주위는 부분일식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일식이 자주 일어나지도 않고 그 일식이 일어나는 지점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작년에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미국에서 개기일식 볼 수 있었죠. 실제로 개기일식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차라리 이동하는 게 더 빨리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블루문은 뭐예요? 블루문은 과학적 현상이 아니에요. 차라리 레드문이 개기월식이에요. 월식. 그 달이 되게 커 보이는 게 달이 가까이 있는 거. 맞아요. 그건 일식월식이랑은 관계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개기일식이 됐을 때 보면 이제 우리의 태양의 대기가 관측이 된다는 거죠. 평소에는 광구가 너무 밝아서 안 보이고. 자, 그러면 자 들어봐. 채층은 태양 광구가 지금 가려졌지만 광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바로 윗부분에 붉은색 얇은 대기층이 채층이래요. 이름이 채층이에요. 그래서 얇게 요렇게 붉은색으로 요렇게 띄고 있습니다. 요 안쪽이 광구고, 그러니까 여기가 얇아. 요 부분 이름이 채층. 그 다음에 그 바깥쪽으로 진주색의 넓은 띠 모양이 코로나라고 합니다. 그 코로나랑 다른 코로나죠. 자, 그러면 누가 더 뜨거울까요? 정답. 채층이랑 코로나 중에. 코로나. 여기 써있죠. 온도가 매우 높다. 그거 봤어요. 잘했어요. 스페이스에서 체험하면서. 봤어요. 코로나랑 다 알려줘가지고. 잘하겠네, 그럼. 화성 그거 가는 거가 있었거든요. 화성에 가? 화성이랑 목성에 가는 막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성 주피터 1호로 막 그걸 하면서 팀워크를 보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 코로나에 맞아가지고 저희 주피터 1호가 망가질 뻔했어요. 코로나를 맞았어? 목성을 그러니까 가는데? 이게 목성을 가는데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면은 태양의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가는 그치, 이렇게 갔지. 네.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가서 그래요. 되게 자세히 배웠네요. 근데 그거 팀워크 잘했으면은 나사에서 번역 받을 수 있었는데 저희가 계속 싸워가지고 못 받았어요. 자, 그래서 채층이랑 코로나랑 온도 차이가 나는데요. 색깔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채층은 붉은색 대기층이고 코로나는 진주색의 대기층이에요. 그래서 파란색에 가까울수록 온도가 높고요.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온도가 낮아요. 그럼 빨간색이 온도가 낮다는 건 차갑다는 얘기냐? 그렇진 않죠. 불이니까 뜨겁겠죠? 쟤랑 비교했을 때 온도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푸른색 빛을 내는 빛이 제일 뜨겁고, 그 다음이 흰색, 노란색, 빨간색 순이에요. 파란색. 그리고 태양은 노란빛입니다. 노란빛. 그래서 엄청나게 뜨거운 존재는 아닙니다. 또 우주 전체로 보면. 자, 요게 대기고요. 그 다음 현상 보겠습니다. 그 대기에서 나타나는 현상. 홍염은 불기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불기둥. 그래서 광구에서 코로나까지 물질이 불꽃이나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현상을 홍염이라고 하고요. 플레어는 흑점 부근에서 일어나는 강력한 폭발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게 발생하면 당연히 채층 일부가 매우 밝아질 거고요. 이렇게 플레어가 발생하면 많은 물질과 에너지가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폭발을 푸악하면 그 주위로 에너지가 퍼져나가는 거죠. 그게 지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오로라 생기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대기는 채층과 코로나가 있고요. 대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홍염과 플레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이제 흑점 얘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흑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가 일정한 게 아니에요. 위치나 수가 계속 바뀔 건데요. 극대기라고 하는 건 뭐 할 때?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흑점이 많아지고요. 태양 활동이 둔해지면
흑점수도 줄어들어요. 그게 몇 년 주기냐면요. 11년 주기입니다. 자, 봐봐. 2014년에 극대기여서 흑점이 많이 관찰됐대요. 지금이 몇 년도죠? 2025년도가 아니라 5년도.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랬어? 11년 주기로 흑점 내 수가 많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작년에 극대기였기 때문에 물론 올해도 극대기에 속하긴 하죠. 작년에 그래서 뭐 했어요? 오로라가 우리나라에서도 관측됐어요. 언제요? 작년 여름에. 언제요? 엄청 유명한 뉴스에도 나고 그랬지만 뉴스를 안 봤죠. 작년 하면 너무. 근데 봐봐.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로라가 원래 극지방 주위에서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북극 주변, 남극 주변에서만 보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태양 활동이 너무 활발해가지고 이거 있잖아요. 플레어. 이것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 지구에 오로라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넓게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옛날에 6.25 전쟁하고 그러면서 뭘 걷었냐면 처음에 38선이라는 걸 걷어요. 이렇게. 뭐에 맞춰서? 위도에 맞춰서 정확하게 반을 딱 걷어. 근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그렇게 그었는데 또 싸웠어. 그래서 북한은 이쪽으로 내려오고 남한은 이쪽으로 올라오면서 맨날 싸워가지고 휴전선이라고 하는 지금 전선은 요렇게 삐뚤어졌습니다. 오로라가 어디서 관측됐겠어요? 여기서 관측됐어요. 나이스. 그래서 강원도 고성이라고 해서 북한 쪽에 제일 가까운 그 부분에서 오로라 사진이 찍혔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관측될 만큼 태양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시기였다. 그래서 흑점수가 많아집니다. 태양활동 활발해지면. 그 다음에 코로나 크기도 커지고 홍영과 플레어가 자주 나타나고 태양풍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오로라가 자주 발생하고 넓게 공간이 생기는 거죠. 자, 근데 흑점수를 보시면 자, 봐봐. 흑점수가 많을 때 태양활동이 활발하고 그 활동 주기가 보통 11년 주기고 흑점수가 많을 때 극대기, 적을 때가 극소기. 무슨 얘기 할 거냐면요. 그 흑점을 관찰해서 뭐도 알아냈냐면요. 태양이 자전하는 걸 알아냈어요. 자, 봐봐. 흑점만 관찰하면 되죠. 여기 있던 흑점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태양이 돌아서 이쪽 너무 많이 이동하는 거. 잘하네. 뽕뽕뽕. 클리닉 주간 테스트 점수 기대할게요. 근데 제가 스페이스에서 갔을 때 설명할 때 제가 자버려가지고. 아, 뭐야, 잘한다며. 자, 어쨌든 흑점이 움직이는 걸 보고 태양이 자전하는 걸 알았어요. 태양이 자전하는 걸 확인했고요. 또 하나 알아낸 게 있어. 또 하나. 흑점을 보고. 뭘 알아낼게요? 옛날 얘기예요. 흑점이 움직이는 걸 보고 알아낸 게 하나 더 있어. 태양이 자전한다는 거랑 태양이 기체로 이루어져 있을 거라고 했죠. 왜냐면 흑점이 만약에 지구에 흑점이 있었어. 지구에 흑점이 이렇게 있었어. 그리고 며칠 동안 관측하면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이동했을 겁니다. 왜냐면 표면이 암석이니까 돌 때 똑같이 이동할 거예요. 근데 태양은 기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부분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흑점이 느리게 움직여요. 그 움직임으로 태양이 기체일 거라고 예상했어요. 완전 옛날 얘기예요. 그냥 관측만 할 때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알아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이제 마지막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건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태양 쪽에 미치는 영향이고 그게 지구한테도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력 시스템 오류로 전기가 끊기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전기가 끊기는 거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넓은 범위에
미국에서 넓은 범위의 지역이 정전이 일어났었죠. 그 다음 무선 전파 통신. 전파 신호 방해를 받아 무선 전파 통신, 이거 발음이 안 되냐. 무선 전파 통신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요거 이어서 얘랑 얘는 다 묶인 거예요. 인공위성이 기능을 못하면 GPS 오류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걸로 무선 전파 통신 방해도 생기게 되는. 전파 통신 방해. 자, 그래서 왜 안 되는 거야? 자, 어쨌든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오로라가 자주 발생하고 더 넓은 지역에서 발생해서 작년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다. 제가 왜 오로라가 발생하지 않아요? 얘기해봐요. 바로 태양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 에너지가 지구에 닿으면서 지구의 지구의 보호막과 닿으면서 그게 생겨난 충으로 이렇게 딱 부어져서. 그쵸. 입자들이 움직이는 게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 항공기 운항이 어려워져요. 북극지방 하늘 주위로 비행이 어려워진다.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지구한테도 영향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 우주인, 우주 정거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소리를 꺼. 자, 우주 정거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다음 비행기 오래 타는 사람들은 더 많은 방사선에 노출될 위험이 있죠. 그런 것들도 기억해 주시고 문제 푸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천체가 있네요. 일단 하고 끊자. 자, 천체만환경과 천체 관측입니다. 천체들이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맨눈으로 관찰하기 어렵고, 이제 맨눈으로 관찰하는 거 해봤자 달 정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 특징을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그것을 뭐한다? 만환경으로 관측한다 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천체 만환경은 멀리 있는 천체를 자세하게 관측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확대할 겁니다. 확대. 그래서 달, 행성, 태양 등의 천체 만환경을 관측하면 왼눈으로 볼 때와 달리 천체 표면에 나타나는 특징을 관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 포인트는 뭐예요? 렌즈죠, 렌즈. 렌즈가 2개 들어갑니다. 2개. 대물 렌즈는 천체 오는 빛을 모으는 렌즈고요. 저반 렌즈는 눈에 붙는 렌즈고 상을 확대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렌즈예요. 그래서 교체하면서 배율 조절할 수 있고요. 얘네가 렌즈가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확대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확대해서 크게 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확대를 당연한 얘기지만, 자, 내가 이 별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주위에도 별들이 이렇게 있겠죠. 내가 이 별을 확대해서 보고 싶어. 그러면 내가 확대해서 내 시야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시야에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얘를 이렇게 확대해서 얘가 이렇게 크게 보이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찾아야 돼요. 처음부터 배율이 큰 대로 하면요, 내가 여기에 있는지 여기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배율을 낮게 해서 시야를 넓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율이 낮아지면, 확대를 덜하면 배율이 낮아지면 시야가 넓어져. 넓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넓어져. 그 다음에 배율이 높아지면, 우리가 크게 보려고 배율을 높이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얘로 첫 번째로 찾지 않고 뭐 한다? 보조 만환경을 쓴다는 겁니다. 보조 만환경을 써서 관측하는 천체를 찾을 때 사용하는 소형 만환경. 얘가 시야가 넓어요. 그래서 찾은 다음에 확대 들어가는 거죠. 이때 렌즈가 2개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보조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삼각대, 이 밑에 있는 삼각대 천체 만환경 세우는 거고, 천체 만환경과 천체 만환경과
삼각대 부분 연결하는 걸 가대라고 하고 균형추가 꼭 필요합니다. 균형추. 무게중심 맞춰가지고 쓰러지지 않게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추가 필요해요. 왜냐면 삼각대 위에 무거운 걸 이렇게 떨렁 올리면 이렇게 기울어질 수 있으니까. 그 다음 경통은 대물렌즈랑 접안렌즈 연결하는 통, 빛이 이당하는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당연히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초점 조절 나사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천체 만환경의 조립 방법, 삼각대를 평평한 곳에 세웁니다. 평평한 곳에 세워야 안 쓰러지겠죠. 그 다음에 그 삼각대 위에 가대를 끼우고 균형줄 끼운 다음에 경통을 가대 위에 올려놓고 보조만경, 대물렌즈, 저반렌즈 끼운 다음에 균형 맞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방법이 어렵진 않죠. 그거는 평평이 아니에요. 평평. 자, 그래서 천체 만환경을 이용한 천체 관측 방법 보시면 일단 중요한 게 시야가 트여 있어야 돼요. 시야가 트여 있어야 됩니다. 뻥 뚫려 있는 곳에 평평한 곳에 만환경을 설치한다. 우리 보통 이제 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도시에서는 안 보죠. 도시에서 잘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별이 안 보이는 이유는 환경 오염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빛 때문이에요. 빛. 특히나 우리나라는 그만큼 더 밝습니다. 우리는 24시간으로 하는 애들도 많고 가로등 막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밤에 별보다 우리 가까이 있는 얘네들이 훨씬 밝기 때문에 별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시골, 집이 많이 없는 곳, 집이 우리 집 말고 옆집이 저기 멀리 잘 안 보이는 데 있는 그런 깊숙한 곳에 트여 있는 곳에 만환경을 놓고 찍으면 더 잘 보이겠죠. 그러니까 맨눈으로 잘 보여요. 우리나라에서도 날씨 맑은 날 그렇게 어두운 곳, 주변이 어두운 곳에 가면 별 잘 많이 보입니다. 물론 몽골 같은 데 가면 더 잘 보이겠지만. 자, 그래서 거기에 설치합니다. 자, 그래서 평평한 곳에다가 요 순서대로 삼각대 세우고 가대 끼우고 균형줄 끼우고 경통 끼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천체 향하도록 조절한 다음에 보조 만환경으로 관측한 천체 찾고 얘가 먼저예요. 보조 만환경으로 찾는 다음에 확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선이 중앙에 오도록 천체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 확대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선명히 보이도록 초점 맞추고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점점 확대되게 순서를 관측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 관측할 때는 맨눈으로는 안 돼요. 만환경 직접 보시면 안 되고요. 태양 필터라고 해서 장착하는 게 있어요. 실제로 선글라스 끼고도 태양을 너무 오래 쳐다보면 눈에 안 좋다고 해요. 선글라스 자체도 태양빛을 가려주지만 우리가 선글라스를 태양 보려고 끼는 안경이 아니잖아요. 그냥 돌아다닐 때 태양빛 차단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글라스 꼈다고 태양을 계속 너무 많이 쳐다보면 그것도 눈에 안 좋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좋아요. 근데 우리 보통 만환경, 이런 천체 만환경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개인으로 살 수 있는 천체 만환경이라 해도 우리가 결국 확대해서 보면 달은 진짜 잘 보이죠. 그쵸? 달은 우리 핸드폰으로만 찍어도 운석 구덩이니 뭐니 이런 것도 다 잘 보이니까요. 달은 워낙 가까워서 천체 중에서. 그 다음에 이런 천체 만환경으로 보면 그런 거 볼 수 있죠. 토성에 고리가 달려있는 거. 아니면 목성 줄무늬. 또 봤죠. 현미경이래. 만환경으로. 거기 가서 봤다며요. 목성 줄무늬. 참교사 같아요. 그런 거까진 보여요. 근데 그런 만환경으로 별 관측하면 별은 점으로 보여요. 워낙 멀어가지고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거 아니라 저 건물에 있는 이렇게 돔에다가 이렇게 만환경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별은 이따만하게 안 보입니다. 점으로 보여.
자, 그래서 워낙 멀어서 그렇습니다. 워낙 멀어서 별은 크게 보이진 않지만 우리 다른 행성들은 그 망원경으로 보면 굉장히 크게 자세하게 꽤나 볼 수 있습니다. 219쪽 풀게요. 빨리 푸세요. 이제 시간을 3분 줄게요. 네? 이제 시간을 못 봐요. 몇 시에요? 33분이요. 네. 에이. 이걸 어떻게 보여주지? 다 했어? 이걸 어떻게 다 해야면 다 외워야 됩니다. 살짝은 내려면 자 오늘은 15개 미만으로 풀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분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잘 빨리 확인하게. 아직도 기침하네요. 한 번은 아니 어쨌든 걱정해줘서 뭐라 그랬나. 아니 살짝 저 기침을 요즘에 잘 안 하는데 그냥 뛰면 기침을 해요. 심하게. 심하게? 심하게는 아니고 조금씩 막 그리고
자, 보겠습니다. 자, 표면과 대기를 분리해서 볼게요. 태양의 표면은 광구라고 할 거고요. 광구 중에 주위보다 온도가 낮아 어둡게 보이는 부분을 흑점이라고 부를 거고, 쌀알무늬의 표면에 쌀알무늬가 보인다. 쌀알무늬는 뭐 때문에? 대류 현상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다. 마치 쌀알을 뿌려놓은 것 같은 무늬. 자, 대기와 대기 현상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눠서 여기가 대기고 여기가 대기 현상이고, 채층은 광구 바로 위 붉은색의 얇은 대기층이고, 코로나는 채층 위에 뻗어있는 진주색의 대기층입니다. 얘가 훨씬 뜨거워요. 그래서 그것도 기억하시고, 홍염은 광구에서 물질이 솟아오르는 현상, 그 다음에 플레어는 흑점 부위에서 일어나는 강력한 폭발 현상을 얘기합니다. 자, 태양활동이 활발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흑점수가 활발할 때는 흑점수가 많을 때. 태양활동이 활발할 때 인공위성과 전력 기능이 기능을 못하거나 무선 전파 통신에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오로라가 더 자주 더 넓은 지역에서 발생한다. 천체 관측은 천체만 환경에서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건 무슨 렌즈? 대물 렌즈. 상을 확대하는 건 저방 렌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사진 보시면 각각 이름 다 쓰래요. 가는 홍염, 라는 코로나, 플레어가 흑점. 다 쌀알무늬. 자, 그 다음에 라는 플레어. 자, 마가 흑점이고 바는 채층인데요. 보시면 여기는 지금 컬러잖아요. 그러니까 홍염이랑 플레어가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는데요. 사실 흑백에서는 구별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흑백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자, 어쨌든 태양 표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고를게요. 자, 일단 대기인 것 탈락. 대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인 거 탈락 해가지고 다와 마입니다. 그 두 개 포함하고 있어요. 고쳐요. 자, 태양활동 활발할 때 태양과 지구에 나타나는 현상이 맞는 거 동그라미 아닌 거 X. 흑점의 수가 증가하게 되니까 X고요. 인공위성이 고장나거나 오작동이 일어날 확률 높고요. 홍염이나 플레어 발생이 증가할 거고 발생의 수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X. 자, A부터 써볼까요? A는 천체 쪽에 있는 애는 대물 렌즈. B는 보조 모시기. 자, C는 저반 렌즈죠. 내 눈 닿는 부분. 그 다음에 D는 가대 맞아? 네, 가대 맞아요. 그 다음 E는 균형추겠죠. 균형추. 자, 이렇게 해서 구조 이름 씁니다. 자, 넘길게요. 또 문제 나오네요. 우리 7번까지 홀수. 자, 다음 7번. 태양계 행성을 두 집단의 분류로 나눴습니다. 자,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표면이 고체로 이루어져 있는,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구형 행성이고요. 목성, 토성, 천왕성은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 목성 행성으로 분류한다. 이때 가에 속하는 위성 생성으로 설명할수록 옳은 거 위성이 많지 않죠. 적습니다. 고리가 없는 건 맞고요. 단단한 표면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질량이 작고요. 대기 성분은 이게 아니죠. 그래서 7번에 2번. 9번 보겠습니다. 9번에
요거 잘 나온다고 했죠. 가로축이 반지름이고 세로축이 위성수예요. 그럼 위성이 많고 반지름이 큰 B가 목성 행성이고 반지름이 작고 위성수가 적은 A가 지구형 행성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일단 1, 2번 다 틀렸네요. 그쵸? A에 속하는 건 골이 있는 것도 틀렸고요. B 암석인 것도 틀렸고요. A에 속하는 행성은 B에 속하는 것보다 작다. 요게 맞네요. 5번. 11번에 태양 표면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A는 쌀할머니, B는 흑점이다. 이거 잘 나왔네요. 맞고요. A는 광고 아래 일어나는 대류현상으로 인린다. 쌀할머니는 광고 아래 대류현상 맞아요. A의 밝은 부분은 고온의 물질이 올라오는 곳이고요. B의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고요.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서 까맣게 보이는 게 흑점이죠. 5번. 선생님, 근데 왼쪽에 초록색으로 보이죠? 노랑에 더 가깝죠. 초록이 아니라. 근데 저 TV 보면 아, 그래요? TV 그 화면 때문에 그럴 거야. 필터 뭐 이런 것 때문에. 아, 자, 태양의 광구가 달에 의해 완전히 가려졌을 때 관측할 수 있는 거. 광구가 가려졌으니까 흑점이랑 쌀알무늬는 관측이 어렵겠죠. 체층과 코로나가 관측될 겁니다. 2번. 자, 15번에 태양활동 활발할 때 지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거 얘를 동그랗게 쳐야지. 아는 거 고르겠습니다. 자기 폭풍이 발생하고 기억이 넓어지겠죠. 아하. 17번 천체 설치 방법이네요. 만원경 설치 방법. 삼각대 세우는 게 1번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균형을 맞춘 다음에 시야를 맞춰야겠죠. 가, 다, 나. 이걸 왜 틀렸지? 내가 붙인 거 수업. 이제 그림 시간. 그 숙제. 숙제는 여기 우리 숙제는 조금이겠네요. 그쵸? 오늘 문제 많이 풀어서 219쪽부터 223쪽까지 219쪽부터 223쪽까지 학생은 지난주 것도 해와야죠. 네. 여기까지. 선생님 좀 적어놓을게요. 선생님이 안 보내주실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보내주면 되잖아. 근데 이러면 엄마한테 까먹는 거죠. 잘못 적었다. 아니 지금 보내줄게요. 그래. 자, 1번 태양 구성 천체 중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천체 중심에 있고 유일하게 스스로 빛을 내는 건 당연히 태양이죠. 맞았다. 자, 3번 행성과 외소행성의 공통점으로 오른 거래요. 행성이랑 외소행성의 공통점은 둥근 모양이라는 거, 태양 중심으로 공전한다는 건 공통점이지만 지배적 지위를 갖는 게 차이점이죠. 그래서 3번. 맞았죠? 자, 5번. 그림만 봐도 이게 뭔지 알죠? 목성입니다. 목성이다. 1번 맞고요. 희미한 고리가 있어요. 지금 사진은 안 찍혔지만 고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행성 중 가장 크고요.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죠. 기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번. 너무 쉽네요. 그쵸?